박근혜 대통령. 네.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그때 변호하면서 탄핵 전 과정을 체험한 분이 이제 유영하 의원인데 네. 제가 유영하 의원을 또 인터뷰를 했어요. 아.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8년 전 탄핵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특히 이제 특검이나 이런 논란 어떻게 보느냐. 왜 그때 대통령이 속절없이 무너졌나 하면은 그때 너무 포괄적으로 처음에 사태 파악도 못하고 사과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국민들이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인정한 꼴이 됐다. 인정을 했는데 너무 빨리. 포괄적이니까 그때부터 뭐가 문제가 됐냐면 야, 저 안에 엄청난 꾸리꾸리하고 엄청난 복마전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애둘러 가지고 이렇게 그냥 추상적으로 하니까 의무만 증폭됐다. 아. 그러니까 더 민심이 나빠지니까 어쩔 수 없이 2차, 3차 하니까 계속 내몰려서 저 탄핵의 빌미를 줬다는 것인데 이 얘기를 여기에 대입하면 네. 유영하 의원의 얘기는 이거예요. 무려 13개나 되니까 13개 다 따져라. 다 따져서 분명히 요걸 조목조목. 그러니까 요거는 요래서 요것이 우리가 문제였고 이거는 근거가 없고 요거는 지금 야당이 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볼 땐 요 정도는 문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잘 완전히 파악을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국민한테 사과하고 해명을 해라. 이런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것이 국민들이 이제 왜냐면 막무가내로 뭐 사과를 하게 네, 되면 네. 좀 전에 그런 말 13개나 되는데 좀 뭐 하는 짓이냐. 더 사과해라. 네. 이렇게 나간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요것이 아마 그게 아마 이제 직접 탄핵을 한번 당해본 사람의 네. 조언인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마이크를 조금 그래서 가까이 그거. 대줄까요? 네. 요게 아마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네. 결국은 지금 좀 전에 우리 정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가장 맥시멈 해결책이고 네. 그 용산이 원하는 건 아예 해결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보려고 하는 사실 것인데 여사가 대통령도 네. 숨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 그렇죠. 네. 아니 대통령이 여사도 숨어 있다는 얘기도 많이 해요. 네, 그런데 그 지금 말한 대로 저게 이제 네. 맥시멈 해결책이라면은 네. 용산은 아예 안 하겠다는 그냐면은 제로인데 그 사이에서 미니멈으로 네. 타협을 할 수 있는 안은 아까 말한 대로 1번 이 13개 의혹 중에서 정말 사과해야 될 건 사과하고 네. 나머지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네. 이해를 구하고 두 번째 도어가 동시에 완벽한 대외 활동 차단 그리고 결국은 전화질 차단이죠. 전화질 자제. 네. 대외 활동 차단과 네. 대외 활동 자제와 전화질 그러니까 두 차단이라고 할 수 분의 있고 공통적인 말씀은 어쨌든 사실관계 확인은 정말 중요하다. 당연하죠. 그렇죠? 네. 사실관계 그래서 확인은 사과할 정말 건 확실히 하고 의혹은 풀고 이거 아닌 건 넘어가고. 근데 지금 이제 진중권 선생이 참 말씀을 잘했는데 네. 이 용산의 대응 방안이 네. 보면은 뭐가 터지면은 해명이라고 내놓는 게 또 다른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식으로 그러니까 당장 어떤 불을 끈다고 그 부분에 막 그냥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체 그림이 억울해지거든요. 전체 그림에서 보면 그게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생기기 시작해요. 네. 이런 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말한 대로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 막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정말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직시하고 네. 제대로 확실하게 전체 그림 속에서 해명을 하라.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제 좀 덧붙여서 네, 이제 간단히. 지금 용산에 고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좋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이제 다 드러났어요. VIP가 어떤 정무 감각이 없다는 거. 그리고 어떤 리더십의 문제. 네. 대통령이 계속 경로를 하시니까 그 밑에 있는 참모들이 이게 계속 눈치만 보면서 참모들의 어떤 아이디어를 내지를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일들이 꼬이고 정작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뭐 사과 뭐 한마디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게 리더십의 문제인데 이전에 이제 우리가 모래시계도 만들고 뭐 이게 태왕사신기도 했던 김종학 프로덕션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드라마 만들었던. 네네. 김종학 PD라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 계셨는데 네. 그분이 명언을 남긴 게 있어요. 자기 김종학 프로덕션에서 자기가 제일 멍청하고 제일 능력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조직에서 피라미드식 조직 큰 조직이었을 거 아니에요. 네. 자기 회사의 구성원들 누구도 자기보다 다 똑똑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김종학 그 프로덕션이 굉장히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과 같은 구도에서 지혜롭지 않은 지도자가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뭐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뭐 누구 이 케이스를 얘기를 하시면서 네. 머리를 뭐 예를 들면 잘하는 전문가가 있으면 그 사람들의 머리를 빌리겠다는 말씀을 후보 시절에 얘기를 하셨어요. 그 대통령이 이제 적절치 않은 예여서 그래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네. 그렇다면 지금 천하 인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네. 자기의 좀 부족함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인정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시작돼야 되는데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자기가 약간 어떤 지도자적인 어떤 리더적인 입장에서 다 이끌고 가는 입장으로 계속 가시면은 네. 점점 더 문제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리더십 강의를 하나 들었어요. 근데 그때 그 강사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21세기 리더는 다 알아서가 아니다. 정보는 공유되어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걸 인정하고 아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물어볼 수 있는 용기가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모분들이 조금 더 활약할 수 있는 뭐 좋은 좀 그 시장이 되면 어떨까라는 그래서 생각도 듭니다.